네, 21장 핵화학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실은 핵화학은 출제율이 매우 낮은 단원이다.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물론 내용도 간단하고 양도 적은 반면에 그만큼 또 출제율이 낮은 단원입니다. 그래서 핵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원자, 정확히 핵에 대해서 어떤 질량의 변화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 핵의 성질이 달라지면서 얘가 다른 원자로도 되고 또 이렇게 물리적 성질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 종류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자,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첫 번째 줄 보시면 어떤 원자는 핵 반응에 의해 다른 종류의 원자로 변환될 수 있다. 자, 그림으로 보실 거고요. 핵 반응 전후에도 질량수와 전하는 보존된다. 대표적인 방사선 입자에는 알파, 베타, 감마선이 있다. 알파선은 헬륨 원자 핵에 속하고 알파선이 헬륨 원자 핵이고 베타선은 고에너지의 전자이고 감마선은 고에너지의 광자이다. 핵 반응의 속도는 1차 속도식을 따른다. 거기 1차 속도식에 별표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핵 반응의 속도는 1차 속도식을 따른다. 1차 속도식은 특징이 반감기가 일정한 속도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처음에 100이 있으면 반감기가 2초다. 그러면 반감기가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반감기는 항상 2초고 2초 후에 처음 양의 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100이 있었으면 2초 있다가 50이 되고 또 2초 있으면 25가 되고 그 다음 2초 있으면 12.5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 표에 보시면은 대표적인 방사성 과정이라고 나오는데 베타선 방출이 있고 양전자 방출이 있고 전자 포획이 있고 알파선 방출이 있고 감마선 방출이 있죠. 그래서 베타선이라는 것은 거기 위에도 나오지만 전자죠. 고에너지 전자이다. 에너지가 높은 전자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타선 방출 과정을 보시면 전자를 방출하는 과정이란 말이죠. 베타선이라는 게 이제 전자에 해당하고 베타선 방출, 전자를 방출한다. 그래서 이렇게 헬륨 핵이 있을 때 이제 헬륨 핵이라는 게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성자를 보시면 양성자에다가 이렇게 전자 하나를 더한 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자에다가 전자 하나를 주입을 시켜버리면 전하가 0이 되고 중성자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죠. 양성자에다가 질량은 똑같은데 이 전자를 입혀버리면 사실 질량이 완전 같진 않고 중성자가 조금 더 크죠. 그게 꼭 전자만큼의 질량이 크다고 하기에는 이제 어떤 그 오차가 있을 수가 있지만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 양성자에다가 전자를 주입을 했을 때 중성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요
생각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양성자에다가 전자를 주입시키면 중성자가 된다. 그러면 지금 하시는 거는 베타선 방출 과정이기 때문에 전자를 방출하고 나면은 이 헬륨 원자 핵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베타선 방출이 일어났을 때 중성자가 전자를 내보내면 그게 베타선 방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성자가 전자를 내보내고 나면은 뭐가 된다 그랬죠? 양성자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중성자가 베타선을 방출하고 나면은 얘 하나가 양성자가 되면서 총 양성자가 3개가 되고 중성자가 하나로 변하겠죠. 이 상태의 원자 핵이 됩니다. 그러면 양성자의 개수가 이제 원자 번호이자 원자의 종류, 즉 원소를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양성자가 2개 있을 때는 헬륨이었는데 지금 3개로 바뀌면서 리튬이 됐죠. 그래서 리튬 원자 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전자 하나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전하 변화, 질량수 변화는 0이에요. 질량수는 질량수가 뭐라고 그랬죠?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양성자 수 2개 더하기 중성자 수 2개 해서 질량수가 4. 여기도 3 더하기 1 해서 4. 질량수는 같다 이거죠. 질량이 같다는 말은 아니에요. 질량은 줄어들었어요. 질량은 중성자가 더 무거워지기 때문에 중성자의 개수가 하나 줄어들고 양성자가 하나 늘어남으로써 질량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질량 수랑은 이제 개념이 다르죠. 질량 수는 실제 질량이 아니라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한 값이기 때문에 얘도 4, 얘도 4 해서 질량 수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전하 변화를 보시면 전하가 여기서는 0이었죠. 아니 플러스 2였죠. 플러스 2, 얘는 중성. 여기는 플러스 3이 됐죠. 그래서 이 베타선 방출이 일어났을 때는 플러스 1 증가합니다. 전하가 플러스 1이 증가한다. 예를 보시면은 그 AC가 이제 TH로 바뀌고 전자 하나가 나갔죠. 얘가 이제 89번, 원자번호 89번짜리고 이렇게 뒤에 있는 애들은 뭐 이름을 알 필요도 없는데 그냥 그 숫자만 보시면 되죠. 전체 질량수는 변함이 없죠. 227로. 그런데 양성자 개수, 즉 원자 번호가 1 증가했어요. 그리고 전하도 1 증가하게 되겠죠. 양성자 수가 하나가 늘어나기 때문에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리고 양전자 방출이라는 게 있어요. 양전자 방출. 양전자가 뭐냐? 이거는 실체가 있는 애가 아니고 요 전자의 반물질을 양전자라고 합니다. 양전자. 그래서 기호로는 이렇게 전자를 E-라고 놓기 때문에 양전자는 E+라고. E+라고 하거나 2에다가 1에다가 0 이런 식으로. 이게 전하량을 뜻하는 거고 이거는 질량수가 0이면서 전하량이 플러스 1인 그런 애를 양전자라고 한다. 전자는 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이거 대신에 질량수가 0이면서 전하량이 마이너스 1이고 전자죠.
그래서 양전자를 방출했을 때는 요거랑 이제 반대로 일어나는데 양전자를 방출했을 때는 똑같이 헬륨으로 시작을 했을 때 헬륨 핵이고 양전자 방출 시 전자랑 반대라고 했죠. 양전자라는 것은 이제 요 핵이 이번에는 중성자에다가 양전자를 더하면 핵이 되는 거예요. 아까랑 반대죠. 지웠죠. 아까는 여기다가 전자를 더했을 때, 핵에다 전자를 더했을 때 중성자가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중성자에다가 양전자를 더하면은 핵이 됩니다. 핵이 아니라 중성자에다가 양전자를 더하면 양성자가 됩니다. 그래서 양전자를 방출하게 되면 여기서 양전자 하나가 빠지면 얘가 중성자로 변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으로는 맞는 표현이 아니에요. 약간 이상하죠. 여기서 전자 하나를 빼면은 얘가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 또 양전자 하나를 빼면 얘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양전자랑 전자랑 합쳐지면은 어떤 반물질들끼리 이렇게 결합을 했을 때는 에너지로 변합니다. 물질이. 그래서 물질이 에너지로 변할 때 반물질이 서로 만났을 때 물질 자체가 에너지로 변한다. 양전자를 방출하기 때문에 얘가 양전자를 방출하고 중성자가 되죠. 그래서 얘가 중성자로 변하고 그 다음에 양전자를 이렇게 방출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헬륨이 이번에는 수소가 돼요. 수소 원자 핵이 되죠. 거기 얘랑은 제가 다르게 이제 그렸는데 여기서는 질소가 그러니까 양성자의 개수가 7개였으니까 질소죠. 질소가 양전자를 방출하니까 핵이 중성자로 변하면서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하면서 양성자의 개수가 하나 줄어들었죠. 그래서 탄소가 됐죠. 6이 되고 질량수는 변함이 없죠. 질량수는 어쨌든 베타선 방출이나 알파선 방출이나 베타선 방출이나 양전자 방출이나 질량수는 변함이 없죠. 얘가 양성자로 변하느냐 중성자로 변하느냐 그런 차이지 전체 개수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질량수는 변화가 없죠. 똑같이 13에서 13으로 변한 거고 그 위에 거 보면 227에서 똑같이 227로 안 변했죠. 13에서 13으로 안 변하고 그 다음에 전자 포획 과정이 있어요. 전자 포획 이것도 간단하죠. 전자 포획을 보시면 요거의 반대 과정이 되겠죠. 베타선 방출의 반대 과정이 이제 전자 포획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해도 되는데 그냥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헬륨 원자핵을 다시 그리고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제일 무난한 게 헬륨 원자핵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헬륨 원자핵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헬륨 원자핵이 있을 때 얘를
얘가 이제 전자를 포획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얘가 양성자가 전자를 먹으면 중성자가 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눈에 딱 들어오죠, 이제. 얘가 중성자가 되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수소가 되죠. 이제 질량수는 또 변화가 없고 4개니까 변화가 없고 이 전하량은 플러스 2에서 플러스 1로 즉 마이너스 1이 된다. 전하량이 1 감소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양전자를 방출했을 때랑은 약간 차이가 있죠. 전자포획과 양전자 방출은 이제 핵의 변화가 똑같이 보이지만 얘는 양전자를 방출하면서 수소가 되는 거고 얘는 전자를 잡아먹으면서 수소가 된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선 방출을 보면 알파선이라는 건 헬륨 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하나 자체를 요 자체를 알파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헬륨 핵이 다른 말로 알파선이다. 전자는 다른 말로 베타선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알파선 방출에 대해서 보시면 헬륨 핵을 방출시켜버리는 게 알파선 방출이 되겠죠. 그래서 헬륨보다는 큰 에어지만 가능한 거죠. 헬륨 핵을 방출시키기 위해서는 핵이 헬륨 핵보다는 컸을 때 얘를 떼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핵이 있다고 쳐봐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기타랗게 생기진 않았는데 이걸 동그랗게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편의상 이렇게 그렸어요. 얘가 이제 탄소 핵이에요. 탄소 원자 핵인데 알파선을 방출해버리면은 요 헬륨 핵만큼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4개가 남게 되겠죠. 양성자 4개가 남고 중성자 4개가 남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러면 베릴륨 원자가 되고 베릴륨 핵이 되고 헬륨 핵이 이렇게 띄어서 나왔죠. 이거를 알파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알파선을 방출하면서 일어난다. 그래서 알파선 방출. 그래서 이거는 양성자가 6개고 질량수가 12개였는데 얘는 양성자가 4개고 질량수가 10개로 줄었죠. 그래서 2줄고 2주는 거죠. 2줄고 2주는 거죠. 이만큼씩 나갔으니까. 여기는 4가 줄겠죠, 4가. 전체 질량수는 4가 줄어야 되죠. 4개가 빠졌으니까. 그래서 알파선 방출일 경우에는 요 숫자를 더하면은 원래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8 더하기 4는 12, 4 더하기 2는 6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헬륨 핵이 떨어져 나가는 거를 알파선 방출이다. 질량수는 4가 줄고 질량수는 12에서 8로 4가 줄고 그 다음에 전하량은 플러스 6에서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가 됐죠. 그래서 전하량은 마이너스 2가 된다. 거기 폴로니움이 납으로 되면서 헬륨을 방출시켰죠.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는 2개 줄은 거,
84에서 82니까 두 개가 줄었고요. 전체 질량 수는 4가 줄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210에서 206으로 4가 줄었고, 그 다음에 납이랑 헬륨이랑 그 숫자를 한번 더해보면은 82 더하기 2는 84 맞고요. 206 더하기 4는 210.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감마선 방출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감마선은 뭐냐면은 고에너지 광자이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광자이기 때문에 전체 질량수에도 변화를 안 주고 전하량에도 변화를 안 주는 애예요. 아무것도 변화하는 거 없이 그냥 에너지만 빠져나간다. 그게 광자죠. 그래서 들뜬 핵의 상태에서 바닥 상태, 안정한 핵으로 변할 때 광자를, 즉 감마선을 방출한다 이거죠. 광자를 감마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마선은 그냥 에너지만 나간다. 그래서 질량수나 전하량에는 변화가 없다.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를 다시 정리해보면은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있으면 알파선은 헬륨 원자 핵이라고 했죠. 베타선은 전자라고 했고, 감마선은 광자라고 했어요. 자, 이거를 알아두시고요. 이거는 연습을 몇 번 해봐야지 제 손에 있거든요. 그래서 베타선을 방출했을 때는 베타선이 전자라고 했죠. 중성자가 전자를 잃고 양성자가 된다. 전자가 이렇게 빠져나온다. 그래서 양성자 수가 변하기 때문에 이 원자의 종류가 변한다. 핵의 종류가 변한다. 헬륨에서 리튬 핵으로 변한다. 양전자 방출을 보면은 이 전자의 반물질이 양전자라고 했죠. 그래서 양성자가 양전자 하나를 잃으면 중성자가 되면서 이제 헬륨핵이 수소핵으로 바뀌고 양전자가 튀어나간다. 전자포획을 보시면 이번에는 양성자가 전자를 먹으면 중성자가 된다고 했으니까 헬륨핵이 수소핵이 되고, 알파선 방출을 보시면 알파선은 헬륨 원자 핵이라고 했으니까 요만큼이죠. 그래서 요 핵이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원자 핵으로만 표시를 했고, 이 주변의 전자들은 이제 표시를 안 했죠. 그거는 이제 이 표에서는 전자까지 표시를 한 거고, N7, 13 이런 말이 이제 전자도 있다는 소리죠.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나오는 표는 문제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표인데, 거기 양성자 수가 X축에 있고 중성자 수가 Y축에 있죠. 그래서 이거를 표로 그려보시면 X축이 양성자 수고 Y축이 중성자 수입니다. 그 양성자 수랑 중성자 수랑 같으면은 요 X는 Y, 요 직선을 이렇게 따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양성자 수가 뭐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양성자 수가 의미하는 게 이제 원자 번호가 되겠죠. 그래서 원자 번호가 이렇게 증가를 할수록 중성자 수의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이제 이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양성자 수가 하나일 때는 수소죠. 수소는 양성자 수가 하나고 전체 질량이 1인 게
보통이죠. 2인 것도 있고 0인 것도 있지만 전체 질량이 1인 것도 있어요. 0인 건 없죠. 이거보단 커야 되니까. 양성자가 하나인데, 그러니까 양성자 하나로만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고, 중성자가 붙어 있는 것도 있고, 2개 붙은 거, 3개 붙은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걸 중수소, 섬중수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대부분은 수소일 때, 즉 원자 번호 양성자 수가 1일 때는 전체 질량이 1, 중성자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이렇게 찍히겠죠, 점이. 중성자 수는 없고 양성자 수는 하나다. 여기는 이제 그런 그림은 안 나오지만, 그러면은 헬륨일 때는 2개고 4개가 있죠. 즉 양성자 수 2개에 중성자 수 2개.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같다 이거죠. 이렇게. 리튬은 3, 6. 그래서 원자 번호가 낮을 때는 보통 요 X는 Y, 요 그래프를 따릅니다.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같다 이거죠. 그런데 양성자 수가 이렇게 있을 때 중성자가 있다는 것은 양성자끼리의 반발력을 좀 완화시켜주는 애들이 중성자거든요. 그래서 양성자의 반발력을 완화시켜서 접착제 역할을 하는 애들이 중성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핵이 이렇게 붙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양성자끼리만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서 이게 파괴가 쉽게 될 텐데, 이 접착제라고 하는 중성자가 중간중간에 박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핵 안으로 같이 뭉쳐있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양성자 수가 엄청나게 만약에 증가를 했다. 양성자 수가 뭐 70개 이렇게 증가를 했다. 그러면은 양성자 수가 많으면 중성자 수는 양성자 개수보다도 더 많아져야지 얘네를 핵 안에 유지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가 높아질수록 여기 지금 뭐 10번까지밖에 안 그랬지만 사실은 여기가 뭐 10, 20, 30, 40, 50, 60, 70, 80 이렇게 그려보자 이거죠. 이렇게 양성자 수가 확 많아지면은 중성자 수는 그 양성자 수보다 더 많이 필요하니까 같은 개수만 필요하다면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나가겠지만 번호가 증가할수록 양성자가 많아질수록 중성자는 비율적으로 더 많이 필요하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찍힐 거예요. 양성자 수에 비해서 중성자 수가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양성자가 많아질수록.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건 안 나오고 이제 문제에서 이런 표가 자주 나올 텐데, 여기서 이제 보실 때 뭐 여기가 35번이다. 뭐 어떤 미지의 X가 있는데 양성자가 35개고 중성자가 뭐 65개다. 그랬을 때 얘가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는 그래프가 있어요. 이거는 중성자 수가 2개 감소하고 양성자 수도 2개 감소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은 2개씩 감소했을 때예요. 그래서 Y가 되면서 33이 되고 63이 되죠. 이게 알파선 방출할 때의 이게 알파선 방출 시의 변화예요. 근데 여기서 또 알파선 한 번 더 방출하면 이렇게 또 될 텐데, 만약에 베타선을 방출했다. 그러면 베타선은 중성자가 베타선을 방출하고 양성자가 되는 거니까 전체 질량은 변화 없지만 양성자 수가 하나 줄어서 양성자 수가 하나 줄지만
중성자가 하나 늘어나겠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변화를 베타선 방출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됐다. 이건 뭐예요? 양성자는 늘어났지만 중성자는 줄었다. 양성자가 늘어나면서 중성자가 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베타선 방출이죠. 이걸 잘못 쓴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양성자가 줄면서 중성자가 늘은 거니까 전자 포획이 되겠죠. 전자를 양성자가 먹어야 중성자가 되니까. 그렇죠. 그 화살표를 이제 제가 표랑 반대로 해놨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기준을 어디다 잡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저는 여기를 잡았고 이 표는 여기다가 혹은 여기다가 이쪽으로 다 올 때를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철은 가장 안정한 원소이다 그랬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주에 가장 많은 게 철이에요. 왜냐면은 이 원자들이 가장 안정한 쪽으로 변화를 하게 돼 있죠. 수소, 헬륨 이런 것들이 막 뭉쳐가지고 산소도 되고 탄소도 되고 질소도 되고 하는데 그게 우주 공간상에서 가장 안정한 상태로 있기를 희망을 하기 때문에 자연은 항상 가장 안정한 상태로 이렇게 변화를 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철이 가장 이 핵에 붙어 있는 상태 중에서 핵이 가장 안정하기 때문에 철이 가장 많은 거죠. 세월이 흐르면서 작은 것들은 뭉쳐서 철이 되려고 했을 테고 큰 것들은 쪼개져서 철이 되려고 했을 테니까 지금 현재 철이 가장 많다. 그 이유는 철이 가장 안정한 원소이기 때문이다. 다른 원자들은 핵융합이나 핵 분열을 통해 철과 비슷하게 되려 한다. 그게 그 말이죠. 철이 안정하기 때문에 작은 것들은 붙어서 철이 되고 큰 것들은 쪼개져서 철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거기 나오는데 바인딩 에너지 퍼 뉴클레온. 뉴클레온이 이제 핵자당 퍼 뉴클레온. 핵자당 바인딩 에너지. 결합 에너지. 그래서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안정한 거죠. 거기에 이게 뭐 에너지가 높다 그래서 철이 제일 높은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안정한 상태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오른쪽에 increased stability라고 나오죠. 안정성이 증가한다. 위로 갈수록 안정성이 증가한다. 그런 말이고 아래는 뭐 분자량이고 원자량이죠. 그래서 우라늄은 불안하기 때문에 분열, 피전을 통해서 분열을 통해서 철이 되려고 하는 거고 퓨전은 융합이죠. 철보다 작은 것들은 융합을 통해서 철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제가 그린 요 양성자 수가 증가할수록 이렇게 중성자 수 비율이 증가한다고 했죠. 양성자 수랑 중성자 수랑 항상 같다면 이렇게 1차 곡선을 1차 선을 따를 텐데 이렇게 휘어진다 그랬죠. 중성자의 비율이 원자 번호가 높아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1대1 뉴트리언 투 프로톤 레시오 그러니까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1대1을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을 했다면은 지금은 중성자 수가 더 실제로는 양성자 수,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양성자에 비해서 중성자 수의 비율이 높아진다 이거죠. 그래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양성자의 수보다 더 많은 수의 중성자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양성자를 붙이기 위해서 그만큼의 양성자가 많아질수록 접착제가 더 많이 필요해진다 그거죠. 그래서 양성자를 붙이기 위한 핵력에 중성자가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게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핵 변환.
우라늄이 여러 단계 분열을 통해 납으로 분解되는 과정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처음에 우라늄이 이런 애들은 알파선 방출을 계속하는 거죠. 알파선 방출을 했다가 잠깐 베타선 방출도 했다가 여러 가지 핵분열을 통해서 납까지 이렇게 변하는 과정이에요. 실제로 우라늄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 중에서 원자 번호가 가장 큰 물질이에요. 이제 주기율표 상에는 우라늄보다 더 큰 물질들도 있죠. 원자 번호가. 근데 그거는 인위적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고, 만들자마자 다 사라지는 애들이고, 실제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애들 중에서 원자 번호가 제일 큰 게 우라늄이에요. 자, 이렇게 핵화학에 대한 이론을 여기까지 짧게 말씀드렸는데, 이것만 아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 이론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